나랑 같이 부셔볼래? 아,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배구에 대해서 이제 이론으로만 배웠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강당으로 왔습니다. 와우. 예, 강당에서 여러분들 배구 공부 보니까 설레이시죠? 네,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배구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5월 20일로 등교 계약이 정해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강당에서 배구를 곧 할 텐데 참 선생님도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배구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배구 수업을 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성자일기에서 이제 2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우리 선진쌤과 함께 또 한번 전시학습 복습으로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선진쌤한테 문제를 내고 선진쌤이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다 맞춰도 되나요? 다 맞춰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주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맞추면서 저번 시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대회는 어느 올림픽일까요? 그 올림픽은 네. 도쿄 올림픽입니다.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도쿄 정답입니다. 박수. 체육교사인데 기본이죠, 이 정도는 기본. 기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오랜만에 유퀴즈 느낌 나는데요. 네. 갑자기 유퀴즈 느낌 납니다. 잊고 있었던 거. 잊고 있었는데 유퀴즈 느낌 또 좋네요.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배구 경기 6인제에서 수비 전문 후위 선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 드려야 되는데. 이 여유.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정답은 바로 네, 전 시간 수업을 잘 들었다면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리베로라고 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박수. 네, 이탈리아의 말로 그 의미가 자유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기에서 이렇게 6인제 경기에서 자유롭게 경기장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리베로가 할 수 없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무엇일까요? 리베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리베로는 이걸 할 수가 네. 없어요. 아무래도 수비 전문 선수다 보니까 공격 관련된 기술들 못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전에 전혀 모르는 지금 전혀 모르는데. 일단 스파이크 못할 스파이크, 정답입니다. 그리고 블로킹도 못할 블락킹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좀 두 개 중에 헷갈리는데 네. 서브를 못하나요? 바로 정답입니다. 와, 정확히 맞췄어요. 역시 느리울중학교 체육 선생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즉흥적으로 해도 기본이 이 정도. 네, 너무나도 잘 맞춰 주셨고요. 네,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해 봤는데요. 네네. 이찬준 선생님.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배구의 패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의 패스에는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가 있는데요. 언더핸드 패스 자세와 오버핸드 패스 자세를 한번 김선지 선생님의 시범과 저의 설명으로 한번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배구 실제 경기 상황에서 네.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가 각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언더핸드 패스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서브가 넘어왔을 때 언더핸드 패스로 받아서 세터에게 보내는 역할. 또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했을 경우에 그 스파이크 템포를 언더로 받아서 세터한테 올리는 역할. 또 상대방의 공이 찬스볼로 넘어왔을 때, 쉽게 넘어왔을 때 공을 정확하게 받아서 세터한테 보내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더핸드 패스의 안정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안정적인 기술이 그 팀의 공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멋진 또 안정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정적인 리시브의 또 핵심은 언더핸드 패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상대가 서브하거나 스파이크한 거를 네. 오버헤드 패스로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제가 이제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언더핸드 패스를 할 경우에는 가슴보다 공이 좀 낮게 왔을 때, 아래로 왔을 때 언더핸드 패스로 받는 게 더 유리하고요. 가슴 위로 온 볼, 이마 위로 온 볼, 좀 공이 높은 볼은 오버핸드 패스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배구에서는 흔히 토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언더핸드 패스, 네. 오버헤드 패스라고 하셨어요. 네. 패스랑 토스의 차이점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패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편에게 패스를 하는 게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토스도 패스의 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시브된 볼을 세터한테 보내는 걸 일반적으로 패스라고 하고요. 세터가 공격수에게 스파이크를 잘 할 수 있게끔 올려주는 걸 토스 혹은 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트에다가 T 붙여서 ER 더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세트 하는 사람 해서 세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스는 한국, 중국, 일본 이 근처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국제적으로는 좀 더 세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이찬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구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선지쌤, 네, 제가 배구 좀 알려드릴까요? 배구 좀 알려주세요. 그럼 배구의 세계를 한번 가보시죠! 네, 선지쌤, 이제 언더핸드 패스 자세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핸드 패스 자세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배구는 자세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구는 무조건 자세를 낮출수록 유리한 운동입니다. 네, 이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한번 깨달을 수도 있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우리가 자세를 낮출수록, 스탠스를 낮출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언더핸드 패스 자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자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더핸드 패스 한번 자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부터 알아볼까요? 다리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선지차 한번 다리 한번 자세 취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다리를 지금 11자로 자세를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양쪽 11자로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빨리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른 공이 왔을 때 앞으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양쪽으로 벌리기보다는 자신이 편한 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자신이 편한 발을 앞으로 놓게 됩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신이 편한 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무릎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를 낮추셔야 되기 때문에 굽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팔을 한번 자세를 한번 펴볼까요? 일단 손 모양을 좀 알려드릴 텐데 손 모양은 이렇게 양쪽 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로 게임 하듯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로 게임 하듯이 이렇게 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펴주세요. 펴주시고 겨드랑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어깨를 앞으로 쭉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쭉 주시고 팔꿈치에 힘을 주려면은 이 안쪽 면을 약간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쭉 펴서 네, 좋습니다. 선진세 한번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자세 무릎 낮춰주시고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몸을 약간 앞으로 네,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떼어지게 되죠. 이 상태로 이 자세에서 선생님 공을 어디 맞춰야 됩니까? 공은 어디 맞추시냐면 잠깐만 펴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수평으로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을 한번 그냥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공이 막 움직이다가 안 움직여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선진쌤도 여기 공이 딱 멈춰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추시면 됩니다. 거기 손이랑 공이 맞닿는 부분
수평으로 했을 때 공이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춘 그 부분을 맞추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손목보다 한 10cm 정도 위에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본 자세고요. 자연스럽게 이 안쪽 면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손목보다 10cm 위를 맞춰서 그대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공이 오는데 공이 가다가 10cm 위에 맞춰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의 각도는 한 60도, 뭐 45도,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60도에서 45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의 상황, 위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각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에서 한 60도 정도, 요 각도가 60도 정도, 네, 취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 90도, 110도 정도까지 쭉 앞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선진쌤이 잘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네. 하나, 둘. 지금 너무 잘했어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선진쌤한테 제가 공을 던져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이 왔을 때 공이 이렇게 오면은 몸 요 앞에서 맞춰요. 리시브를 할 때 공을 이렇게 가까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세 한번 취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때 공이 여기 한 1m, 공이 1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공을 나오면서 받는 겁니다. 나오면서 한번 받아볼게요. 하나, 둘, 셋. 나오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받으면 공이 이렇게 몸에 갔을 때 보통 리시브를 하면 다 위로 뜨거나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볼을 나오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오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리시브가 되어야만 정확한 리시브가 될 거고요. 또 정확하게 이 손목보다 위, 가능하면 위쪽 맞추는 게 좋아요. 살이 많고 두툼한 부분을 양쪽 균등하게 중앙에 맞춰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등교 계약하시면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좀 더 위로. 하나, 둘. 지금 100점이에요. 지금 잘했습니다. 하나, 둘. 너무 잘하셨어요. 선진쌤 역시.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 배구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아주 잘하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언더핸드 패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오버핸드 패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버핸드 패스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핸드 패스는 약간 토스, 세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오버핸드 패스 할 때 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 모양을 한번 뒤에서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데요. 양쪽에 쭉 펴서 약간 이렇게 이 손 모양이 하트 모양 혹은 삼각형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와 엄지 사이는 한 1에서 2cm 혹은 3cm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간격을 주시고요.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쭉 펴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이랑 이 손바닥 있죠? 공이랑 이 손바닥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손 모양으로 할게요. 이 하트 모양을 이마보다 한 10cm에서 15cm 정도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주시고 공을 중심으로 양 팔꿈치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듯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다리의 자세는 아까 11자가 아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편한 발이 앞에 있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하나, 둘, 셋, 쫙 모든 몸의 관절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삼각형 만들어주시고 이마 위에서 무릎 굽힌 상태에서 온몸의 관절을 하나, 둘, 쫙 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끝까지 펴주시고요. 이 손의 삼각형 모양이 끝까지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초보자들 혹은 처음 배구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시범입니다. 5시범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쭉 손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벌리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모시범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면 또 안 돼요. 손가락을요? 네, 네. 손가락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벌리거나 손을 모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조금씩은 미세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손가락이 고정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목에 살짝 이 스냅, 약간의 스냅으로 잡은 상태에서 쑥 자연스럽게. 차라리 손이 모이는 게 나아요. 벌어지는 것보다는. 왜냐면 천천히 오는 볼은 그냥 이렇게 벌려도 상관이 없는데 빠르게 오는 볼을 오버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강 서브를 오버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손이 벌어지게 되면, 아까 말했죠, 엄지와 검지 사이가 한 1, 2cm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이 거리가 멀고 또 손이 밀어주면서 벌어지게 되면은 공이 손을 맞고 다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모아주시고, 삼각형으로 모아주시고, 마지막에 팔로우 할 때도 가능하면 모아주시고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이 오버핸드 패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네.